주PD가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창덕궁을 찾았습니다. 복장이 예스럽죠? 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해서 주PD가 드디어 궁 해설사가 됐답니다. 궁 해설사로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궐이 창덕궁입니다. 서울에는 현재 5개의 궁궐이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동시에 이 5개의 궁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어진 때가 다르고 불타 없어졌다 복원되고 일부는 영원히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 앞에 5개의 궁궐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조선에서 처음에 건설된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이던 개경에서 새 나라를 세운 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이때가 개국 3년 후인 1395년입니다. 그런데 이대왕 정종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태종은 한양으로 재천도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개경에 그냥 머물자 하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하니 태종이 강하게 재천도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서울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태종은 한양으로 되돌아오면서 기존의 경복궁 이외에 새로운 궁궐을 지었습니다.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창덕궁은 경복궁과 불과 10년 시차를 두고 세워졌습니다. 흔히 경복궁은 조선 개국 때부터 있었으니 오래됐고 창덕궁은 한참 후에 생겨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경복궁과 창덕궁은 조선 초기부터 한 쌍으로 존재했습니다. 궁궐이 2개가 되면서 경복궁은 궁궐의 으뜸격인 법궁, 창덕궁은 따로 떨어진 궁궐이라는 뜻의 이궁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궁은 법궁에 화재가 났다거나 전염병이 생겼다거나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물론 임금이 필요에 따라 머물며 정사를 돌볼 수 있는 궁궐입니다. 위상에는 차이를 뒀지만 법궁과 이궁 모두 임금이 살며 나란히를 볼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새 집이나 마찬가지였던 경복궁을 놔두고 새 궁궐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1차 왕자의 난 때 아버지 태조에게 칼을 겨누고 이복 동생들을 제거한 현장이기에, 즉 자신의 흑역사가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기에 경복궁에 들어가기를 기피한 것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태종이 창덕궁을 지으면서 조선은 그 후로도 법궁, 이궁이 도성 안에 함께 존재하는 이른바 양궐체제를 지속하게 됩니다. 태종은 개경에서 돌아오면서 곧바로 창덕궁으로 들어가 줄곧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큰 행사는 경복궁에서 치르는 등 2 궁궐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이후 왕들도 필요와 취향에 따라 경복궁과 창덕궁 중에 한 곳에 머물면서도 2 궁궐을 오가며 나란히를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9대 왕 성종 때 창덕궁 바로 옆으로 창경궁이 건설됐습니다. 왕의 할머니와 어머니, 숙모 등 왕실 어른들을 모실 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별도의 궁궐로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상 한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2를 합쳐서 동궐이라고 불렀습니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 체제는 임진왜란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궁궐 3곳이 모두 불에 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선조 임금이 북쪽으로 피란 갔다 이듬해에 돌아와 보니 기거할 궁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로 삼은 곳이 월산대군 후손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덕수궁이 있는 곳입니다. 월산대군 후손 집과 주변의 주택을 몇 채 확보해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렀지만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옹색했습니다.
덕수궁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먼 훗날 고종 때에 이르러서입니다. 선조는 이후 죽을 때까지 14년간 정릉동 행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불에 탄 궁궐을 중건하고 싶었지만 전란의 후유증이 커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요. 선조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정릉동 행궁에서 즉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광해군은 곧바로 창덕궁 재건에 나서 6개월 후에 주요 전각들을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지은 창덕궁에 한사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창덕궁에 든 적도 있었지만 보름 만에 다시 정릉동 행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번듯하게 궁궐을 리모델링 해놓고 누추한 행궁에 계속 살겠다는 왕의 태도는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즈음 이름도 없던 정릉동 행궁에 경운궁이라는 궁궐 이름을 붙였습니다. 훗날 순종 때 경운궁이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해군은 즉위한 후 7년 가까이 정릉동 행궁에서 지내다가 1615년 마침내 창덕궁에 입주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궁궐이 모두 파괴된 가운데 유일하게 복구된 궁궐이 창덕궁이었으니 창덕궁이 조선의 법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덕궁에 살며 이웃한 창경궁 복구도 거의 마무리해가던 이듬해에 광해군은 느닷없이 인왕산 아래에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경궁입니다. 전란의 참화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궁궐 공사는 무리였지만 광해군은 술사들의 말을 듣고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인경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배다른 동생인 정원군의 세문동 집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한 술사의 말을 듣고 광해군은 그 집터에 궁궐을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경덕궁, 오늘날의 경희궁입니다. 인경궁과 경덕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폐위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해군이 쫓겨난 시점의 한양의 궁궐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중건돼 사용되고 있었고 새 궁궐 인경궁과 경덕궁은 거의 완공 단계까지 가 있었습니다. 이름뿐인 경운궁은 행궁 수준으로 남아 있었고 조선 궁궐의 상징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의 폐허 상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궁 창덕궁은 곧바로 또 순환을 맞았습니다. 인조반정 이듬해에 반정의 주역 중 한 명인 이괄이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창덕궁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창덕궁은 이때부터 20년도 더 지나 복구됐습니다. 인경궁 전각들을 뜯어다 쓰면서 광해군이 지은 인경궁은 이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희궁인 경덕궁은 살아남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덕궁은 정원군의 집터에 지었는데 그 정원군의 아들이 인조였으니 아무 인연 없는 인경궁처럼 전각을 마구 헐어다 딴 데 쓰지 않고 잘 유지시키며 들어가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집터에 왕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광해군이 그걸 누르려고 궁궐을 지었는데 결국 그 집 아들이 왕이 됐으니 술사의 말이 들어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궁궐은 법궁, 창덕궁, 이궁, 경덕궁 체제가 조선 말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경덕궁은 영조 때 경희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조는 경희궁에서 19년을 지내 조선 왕 중 가장 긴 기간 머물렀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270년간 그대로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궁궐이 창덕궁이었습니다. 창덕궁의 마지막은 대한제국의 마지막과 함께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반강제로 황제에 오른 순종은 창덕궁에서 경술국지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임금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었으니 경술국치와 함께 법궁으로서 창덕궁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훼손됐던 창덕궁은 오랜 복원 과정을 거쳐 1997년 우리나라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조선 초부터 경복궁과 함께 존재했고 조선 중기 이후 법궁으로 역할을 다하며 끝내 망국까지 맞았으니 창덕궁은 조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 유일한 궁궐이자 조선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입니다. 전각 하나, 기와 하나, 현판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